안녕하세요, DK입니다. 여러분은 첫 미국 주식 종목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엑슨모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엑슨모빌이 저한테는 참 애증의 존재입니다. 왜냐면은 첫 종목이라 정이 많이 가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로서의 확신을 좀 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당권 우려가 되는 두 번째 종목인 엑슨모빌에 대해서 공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엑슨모빌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찾기 어려운데요.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유가가 폭락했다. 동종업계 회사가 배당 거절했다. 자본 지출을 감소했다. 등등 암울한 소식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엑슨모빌의 배당은 얼마나 안전할까 좀 궁금했어요. 걱정됐고요. 우선 현금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2019년 연간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다행히 이제 플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째는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좀 많이 차입을 했는데 이 부채가 없었더라면 현금성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인데요. 이 배당이 14.7밀리언인데 영업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그 현금 흐름의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좀 개인적으로 불안한 지표이고요. 기업에서 발표한 IR 자료를 보면은 2025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는 일단은 공시를 해놨지만, 사실 이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유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한 거는 유가가 최소한 지금 과거 수준이거나 올라갈 거라는 가정하에 한 건데, 지금처럼 폭락한 수준에서 절대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고, 실제로 보면은 2018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이고요. 근데 문제는 현금 흐름은 말라가는데 자본적 지출은 계속 늘어간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토지나 건물, 기계 같은 고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또 내용 연수를 늘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나 채굴 투자 같은 거가 해당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죠. 근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2018년부터 현금 흐름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현금 흐름과 자본적 지출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고요. 조금 자세히 보자면 2020년까지 65빌리언의 자본적 지출을 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2021년부터는 추가적으로 150빌리언을 더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20빌리언인데요. 이게 그 엑스모빌 시총의 85%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죠?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금 자본적 지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엑스모빌 같은 정유회사가 이런 프로젝트와 투자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잔재 장기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안 그래도 이 2주 전에 발표한 것 달리 이 자본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줄여야겠죠. 대신에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선택이 맞는지는. 경영진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영진이 선택이 없어요, 많이. 지금 현재 선택이 많이 없고, 이렇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엑슨모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를 좀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총 263억 20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하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회사까지 다 합친 금액이고, 엑스모빌만 보면은 일단은 20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까지만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보면은 지금 69억 달러인데 이게 8조가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2020년에는 갚아야 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좀 큰 부채는 없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그 현금이고 부채, 그래서 순부채 금액인데요. 그 순부채는 이제 부채에서 현금을 뺀 금액이죠. 근데 2014년부터 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채를 더 늘려서 배당을 확보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싫어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요. 배당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부채를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무제한으로 차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결국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보시면 일단은 엑슨모빌의 신용등급이 최근에 강등됐어요. 한때 엑슨모빌이 미국 중앙정부보다 신용등급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AA 등급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일단 신용등급이 강등되어서 더 높은 프리미엄으로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던 기사가 나왔는데 이 엑슨모빌이 펩시코, 뭐 여러분 펩시 아시죠? 펩시보다도 그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6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6%나 더 높은 금리로 차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 프리미엄 나오죠.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신용등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자기보다 낮은 기업에 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차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은행들이 예전에 비해서 엑슨모빌과 뭐 에너지 섹터에 조금 신뢰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엑슨모빌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차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금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엑슨모빌에서 공시한 자료인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나와요. 일단 엑슨모빌이 뭐 저 배당을 계속 확보하겠다, 이건 좋아요. 당연히 기업이 이렇게 좀 좋죠. 근데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계속 부채를 늘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부채가 역사적인 낮은 비용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이거를 아예 공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틀린 말이에요. 방금 저희 살펴봤죠. 그 펩시코보다 높은 비용으로 차입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인데 이렇게 경영진이 대놓고 부채만 끌어들일 생각한다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정유회사답게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죠.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불안정해요. 뭐 러시아랑 사우디랑 싸울 것처럼 하다가도 뭐 다행히 최근에 또 감산 경제 포기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다행이란 점은 이제 트럼프가 자국의 그 정유회사들을 좀 지키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데, 만약에 유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엑스모빌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거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은 이제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유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저의 투자 철학과는 잘 안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좀 마음을 편하게 꼬이는 투자를 원하는데 계속 이렇게 외부 요인에 신경 쓰고 이렇게 사회적인 트렌드에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원유가 주요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에 좀 많이 반응하는 모습 보입니다. 중동 전쟁 때 하락했고, IMF 때 하락하고, 911 테러 때도 하락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하고, 계속 하락하죠. 이벤트만 있으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팬데믹 이후에도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당장은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선진국 위주로 사용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는 여전히 석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그래서 이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석유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석유 수요는 좋다. 이제 마지막 배당 측면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우선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배당 금액이. 근데 제가 이제 배당 안정성을 판단할 때 쓰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좀 상세 영상을 원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우선은 배당 성장률과 EPS 성장률입니다. EPS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당순이익이죠. 이 빨간색이 EPS 성장률 나타내고요. 파란색이 배당 성장률입니다.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면 클수록 안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증가하는 게 배당을 늘리는 비율보다 빠르면 더 좋죠. 그래서 보시면 2018년부터는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배당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2019년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고, 2020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여전히 마이너스고, 배당 커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 커버리지 비율과 배당 성향입니다. 이 둘은 사실 역수의 관계예요. 근데 배당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배당을 지급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배당 성향은 총 배당 지급액이 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당 커버리지 나타내는 파란색 바가 더 크면 클수록 좋고,
반면에 빨간색 바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배당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트렌드가 불규칙적이에요. 2015년에는 뭐 좋았다가 2019년에는 또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일단 트렌드가 불규칙적이고, 2019년부터는 역시나 또 배당 성향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심지어 100%가 넘는데, 2020년에도 이제 애널리스트 예측치 갖고 계산했을 때 배당 성향이 100%가 넘고요, 일단. 그리고 이 배당 커버리지 레이시오와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도 배당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당 현금 흐름과 배당금인데요. 배당금은 결국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당 벌어들인 현금 흐름과 주당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교해 보면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2017년, 2018년엔 그래도 주당 현금 흐름으로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9년에 다시 배당금이 훨씬 커졌죠.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된 모습입니다, 2019년에는.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도 엑슨모빌의 배당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안 좋다라고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장 개발도상국이나 뭐 제3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로 봅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곧 전통 에너지를 대체할 거라는 그 시대의 변화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만 봐도 엑슨모빌이나 가즈프롬, 뭐 로얄 더치쉘, BP, 페트로차이나 같은 이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시총 10대 기업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10년을 보시면 다 없어지고 결국 엑슨모빌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가 이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계 이벤트에 많이 반응한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이게 신경 계속 써야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가 결국에는 대체할 거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엑슨모빌 같은 전통 에너지주의 장기 투자 매력이 있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경영진들이 그 배당을 확보하는, 계속 지급하고 늘려나가는 거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이 사진 하나가 엑슨모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이만큼인데 배당 지급액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그럼 이만큼 어떻게 할 건가요? 이만큼은 결국 부채죠.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채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한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흐름을 간다면 엑스모빌은 배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겁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처럼 이제 배당 컷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최근에 배당 컷을 선언했죠. 이 회사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늘려왔던 회사인데, 배당 컷을 결정할 정도면 현재 정유사들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집니다. 이제 옥시덴탈을 시작으로 뭐 다른 정유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배당 컷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엑스모빌은 당장은 배당 컷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엑스모빌은 정말 어떻게든 배당을 유지하거나 최소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왜냐면은 배당 매력마저 없어지면은 사실 이 회사는 투자 매력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배당 매력마저 없어진다면. 그래서 감히 제 예상을 첨언하자면 저는 연 0.04달러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정 종목에 대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을 되면은 손절을 합니다. 제 손절 기준이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 아이디어는 배당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의였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배당 컷을 하게 되면은 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기 때문에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추매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추매는 안 할 거고 보유만 하되 배당 컷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할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모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요. 혹시 엑스모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